실습서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론서를 쓰고 이걸 제일 나중에 썼습니다. TV 방송 출연도 했고요. 4군데 인터뷰 해가지고 KBS, TV조선, MBN, TBS 그 다음에 라디오에는 4군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한 곳은 이렇게 복지관, 문화센터, 도서관 같은 데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자, 사진자서전과 텍스트자서전, 그 다음에 영상자서전 3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 중에서 2가지만 썼는데, 사진자서전은 가장 쉬운 화보집 형태고요. 사진을 위주로 구성하는 거다. 텍스트자서전은 글쓰기로 해서 만드는 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약간 이론적인 내용을 좀 해볼게요. 자, 검토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되게 유명한 철학자죠. 그리스 철학자.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여유가 별로 없었잖아요. 바쁘게 살아오셨으니까. 젊었을 때.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 다 남의 인생을 생각하잖아요. 자식의 인생, 남편의 인생, 그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를 할까 그 생각을 하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거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예를 들면 뭐 병원에 갈 일이 있어도 에이 됐어 나중에 가지 그러면서 안 가고 자기 식구들만 챙기고 그런 생활을 주로 많이 하셨죠. 맞죠? 예. 그래서 자기 인생이 없어요. 내 인생을 돌아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그렇죠. 예. 희생적인 엄마, 예, 엄마라는 이름으로 희생만 강요당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죠.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사셨지만 자서전을 쓰는 요 순간만이라도 나에게 한번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검토를 하는 인생, 검토하지 않는 인생. 검토를 한다면 뭘 검토해야 될 것이냐. 내가 지금 70년을 살았다 그러면 70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뭐 바쁘고 정신없어서 체크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지금이라도 좀 한번 생각해보자, 검토를 해보자, 그런 뜻이고요.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아일랜드의 극작가예요. 글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니까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인데, 죽으면 묘지에 묻히잖아요. 요즘엔 다 화장을 하지만 묘지에 묻히는데, 죽기 전에 유가족들한테 저 말을 내 묘비에다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묘비예요. 묘비석.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라는 말이 그 묘비석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걸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무슨 뜻인가요? 뭔가 하나 이루지도 못하고. 예. 지금 죽었다는 거잖아요.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다는 얘기인데, 내가 참 열심히 살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끝이 좋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끝났냐. 그죠? 죽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역시 죽는구나. 그래, 우물쭈물 하다가 보니까 일평생이 다 지나가 버렸고 결국은 죽어서 여기 묻혀 누워 있구나. 참 허무하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자,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저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그랬어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B는 birth, 탄생하는 거, 태어나는 거. D는 death, 죽음, 태어나서 죽는 거. 태어났다가 수십 년 살다가 딱 죽는다. 그 사이에 뭘 했냐? 그 중간에 뭐가 있냐? 초이스, 선택. 그러니까 인생 과정이라는 게 전부 다 선택이란 말이에요. 선택. 그러면 선택? 왜 인생을 선택이라고 그러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일까요? 선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여태까지 쭉 살아오면서 지금의 모습을 만든 것은 전부 다 나의 선택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건 아니다. 다른 사람들. 나 빼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이거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불행에 빠지고 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예인들을 좋아하잖아요. 연예인들, 젊은 누구 배우가 결혼했다더라. 그럼 막 신문에서 떠들고, 뭐, 연예가 중계에서 떠들고, 뭐 라디오, 방송 다 떠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하죠. 그랬다더라. 그랬다더라. 얘들이 뭐 1년 살다가 이혼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건 다 남의 얘기잖아요. 남 얘기. 그죠? 그걸 재밌다 그러면서 막 떠드는데 사실 그거 모른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 사람을 만날 기회도 없어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뭐 어떻게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나서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확률은 별로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솔직히 쓸데가 없다. 그거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내 자신의 영혼의 움직임, 내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는 거. 그렇게 점검해 보지 않으면 나중에는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옳다고 생각하면서 쭉 갔는데 이게 아니네? 그러다가 나중에 팍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죠. 이따가 여기 요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 텐데, 이거 그래프 그려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10대, 20대, 30대, 40대에서 90대, 100세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10대 때 어땠지? 20대 때 어땠지? 30대 때 어땠지? 계속 생각하면서 높낮이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70년 살았는데 언제가 제일 좋았지? 딱 생각해 보니까 35살 때가 제일 좋았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35살, 30대 여기가 이제 최고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가 제일 안 좋았지? 구렁텅이에 떨어져 갖고 내가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한 때가 언제였지? 생각해 보니까 55세 때가 그랬어요. 그러면 55세 때는 제일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럼 이 선을 이렇게 딱딱딱딱 있다 보면 선이 그어져요. 그럼 이게 일자로 쫙 가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그죠? 언제는 좋았고 언제는 나빴고. 30대 때는 확 좋았는데 40대 때 나빴다가, 50대 때 잠깐 올라갔다가 60대 때 조금 더 올라가고 지금 현재까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쭉 살펴보면서 언제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요걸 한번 잘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것도 이거하고 통하는 게 있죠. 자신의 영혼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살펴본다. 그런 뜻이에요. 괴테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와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말 했어요. 유명한 말이에요. 눈물 젖은 빵이 무슨 말일까요? 빵이라는 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람이니까 빵이라고 했겠지만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밥이 되겠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매일 먹어야 되니까 먹긴 먹는데 너무 괴로운 일을 당했어요. 지금 불행해. 지금 막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우울증이 생기고. 그러면 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나겠죠. 그러면서 먹긴 먹어야 되니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하고는 인생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냐. 그런 거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인생이 좋을 수만 없잖아요. 구렁텅이에 떨어질 수도 있고 다시 또 회생할 수도 있는데, 그
극한 상황까지 몰려서 그걸 헤쳐나가는 노력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 거다. 아직 넌 인생에 대해서 몰라. 더 경험해봐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누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사는 거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